그래서 항상 호흡을 하면은 다 이길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반찬 맛이 왜 이러나. 이렇게. 주눅이 확 든다니까요. 시어머니, 찌짐을 왜 이렇게 굽었노, 전을. 그리고 굽으면 어머니께서 조용하게, 야얘 하나 건드리면 안 되겠다. 딱 마음 먹는다니까요. 목만 한번 돌려주시면 된다니까요. 그 명상을 제가 할 때마다 알려드리지만은 얼마 전에도 제가 아나파나사티 올렸죠. 30분짜리. 거기 보면은 명상을 할 때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내 몸으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야 돼요. 명상을 할 때 움직이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이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고 제가 설명을 해놨죠. 동영상에도.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호흡을 통해서 움직여야 돼요. 호흡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평가부자예요. 두 다리를 다 내리는 것이 평가부자. 뭐라고요? 평가부자예요. 근데 이걸 올리면은 여기 반가부자가 되는 거예요. 반가부자. 그러면 여기 요 다리가 올라와도 되고 요 다리가 올라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다리가 편한지 일단 먼저.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 다리 올리는 게 편해서 오른쪽 다리 올리면은 이쪽에 올라가지만 이게 반대로 쳐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 어깨가 내려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저라고 똑바른 게 아니에요. 이걸 똑바로 맞추려고 절수행을 하는 거예요, 항상. 몸의 균형을 맞추려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내려가죠. 이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보통 우리가 이게 올라간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쪽에 엉덩이가 들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엉덩이가 지탱이 이쪽 왼쪽 엉덩이가 중심이 돼버려요. 이 올라가는 다리가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올렸을 때는 엉덩이의 중심축이 왼쪽 엉덩이에 있어요. 이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엉덩이에 받쳐주는 거예요, 뒤에 뭐가. 안 받쳐주면 자꾸 이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어깨가 이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이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어깨가 내려가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학교에 이제 여러분들 워낙 가방에 책을 많이 가지고 다니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책에 막 가방에 고데기 넣어 다니고 드라이기 넣어 다니고 그러시지 않으셨죠? 그러진 않으셨죠? 그래서 책을 많이 넣어 다니신 분들은 보통 어깨 오른쪽에 이렇게 보통 오른쪽 제비는 여러분 무슨 오른쪽 제비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통 어깨 매요, 이걸 매게 된다고요. 그럼 이게 처지게 돼요, 이렇게. 사실은 이게 처진다면은 어느 쪽으로 양반 다리를 해야 되냐면 이게 처지기 때문에 반대 방향을 올려주는 게 교정에 도움이 돼요. 이게 처지니까 처지는데 이쪽까지 더 이렇게 처져버리면 이쪽에 더 엉덩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없지만 중도를 지켜서 수시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중요해요. 보통 지금 반가부자 하셨거든요. 반가부자 하셨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 다 올리는 것을 결가부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리가 조금 왜곡이 될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아플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해보시고 힘드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 요렇게 했다가 또 요렇게 했다가 요걸 반복하는 거예요. 명상을 할 때. 여러분께서 지금 1시간 동안 오늘 명상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명상을 하신 것 중에서 보통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 말고 움직여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내셔야 돼요.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단지 움직일 때는 호흡을 향해서 같이 움직여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움직이지 말고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다리예요. 명상을 할 때 다리예요. 다리고 뭐 이제 건지러우면은 긁든가 아니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살살 이렇게 긁어주면 되는데 이때도 들숨으로 들이마시고 그리고 날숨으로 후 내쉬면서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숨 쉬는 동안에 터치를 해주고 내려와야 됩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 명상이 안 깨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양반 자세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취해 보세요. 자, 취했습니다. 취했는데 이 다리가 이제 저려와요. 하다 보면 저려옵니다. 그러면 바로 움직이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저려오는구나 라고 먼저 알아차려야 돼요. 삿대해야 돼요. 다리가 저려오는구나. 첫 번째, 저려오는구나. 따라해 보세요. 저러는구나.
아니면 뭐 감각이 느껴지는구나 해보세요. 감각이 느껴지는구나. 또는 통증이 오는구나 해보세요. 통증이 오는구나. 마음속으로 먼저 얘기하셔야 돼요. 이걸 해서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 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가 명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어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리가 저려오고 조금씩 저려오면 마음속으로 통증이 느껴지는구나. 또는 다리가 저려오는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한 서너 번 얘기하세요. 통증이 느껴지는구나, 저려오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저려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펴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그걸 사띠하는 거예요. 두 번째, 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하셔야 돼요.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이걸 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펴버려요. 이걸 알려주지 않아요. 어떤 명상에서 잘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이게 다 사띠란 걸 모르고 그냥 바르게 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는 움직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부터 명상이 멀어지기 시작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다리에 통증이 먼저 느껴지는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통증이 느껴지는구나. 통증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에 또 일어나는 걸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펴고 싶은 마음, 펴고 싶은 마음, 펴고 싶은 마음.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거 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다리에 힘이 좋아서 이렇게 해서 막 펴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손으로 보통 펴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금방 깨져버려요. 중심이 깨지기 때문에. 좌선 명상할 때는 항상 이 삼각형, 피라미드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정확한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래 가는 거예요. 수천 년. 여러분의 몸도 이렇게 펴버리면 금세 무너져 버려요. 이게 자세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자세, 허리의 자세를 기준을 잡아주셔야 돼요. 꼬리뼈와 한 뼘. 여러분 꼬리뼈 한번 만져보세요. 꼬리뼈에서 딱 한 뼘. 요게 여러분의 중심축이에요. 피라미드에 왕이 딱 누워있는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그 자리에. 요 자리가 그냥 딱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데는 힘을 뺀다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의 중심이 여기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단전하고 여기에 딱 묶여 있어요. 이렇게 두 군데가 딱 맞닿아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있다가 그러면은 몸의 축이 흐트러지지 않으면은 몸의 기준 그리고 몸의 감각기관, 몸의 그 중도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걸 딱 있고 그 다음에 다리를 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기준을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기준을 그냥 여기 딱 있고요. 이렇게 딱 있고 손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두 손을.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리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올리고 싶을 때 반대편 올리고 싶을 때 또 올리고 손은 편안하게 합니다. 처음에 손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가능하면 무릎 쪽으로 편안하게 뻗어주세요. 그 허벅지가 혈액순환 된다 생각하고 쭉 이렇게 해주면은 마음이 또 이완돼요.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등 토닥토닥 하면 편안해지듯이.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어도 뒤로 축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편안하게 내려줘도 좋고. 그리고 바꿀 때 다시 해서 쭉 올려서 내려줘도 쭉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손을 모으는 거나 이렇게 한 5분 하다가 손을 모으는 건 아무런 상관없어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이 이렇게 명상을 하다가 명상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고요해지는 순간이 명상하다 보면 한순간 와요. 꼭 아무 생각이 없는 그 상태를 만나요, 여러분이. 꼭 느껴보신 적 많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내가 있는지 없는지 느껴본 순간이 없는 것 같네? 여러분, 지금 표정이? 없어요? 아니, 은정님 없어요? 없어요? 아, 없구나.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 사라지고 고요한 자리 만나본 적 없어요? 계속 생각이 있었어요? 1초도 없었어요? 있었어요. 1초는 있었겠죠. 1초 동안 멍한 상태로 있었죠. 그 상태예요. 1초는 좀 아닌데. 예. 그래, 그 상태를 만납니다. 항상. 저 같은 경우는 딱 앉으면 그 상태예요. 항상. 그래서 너무 고요하고 어떠한 쾌락과 유의보다 그 순간이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어떠한 잠보다,
어떠한 그 해변가의 휴식, 그 비치 타올을 걸치고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 그 순간이 더 행복해요. 그걸 여러분 매 순간 만날 수 있다면 휴가가 필요 없겠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도 명상하고 스티브 잡스도 명상하고 구글에서 그렇게 명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휴식이 있어야 먼데 휴양지 안 보내고 휴가비 안 줘도 그 직원들에게 그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으니까 창조력이 더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웨어도 구글, 삼성, LG, 카이스트대 등등 다 명상실을 만들어 놓고 자꾸 명상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맛보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생각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이라도 한 5초만이라도 본인이 그런 걸 느끼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찾아가고 갈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편안하게 이렇게 앉으셔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내리고, 자, 한번 연습해 보세요. 또 요렇게 해서 요걸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요걸 들어서 또 내리고, 요걸 또 해서 또 올리고, 또 내리고, 그렇죠. 물레방울 돌듯이 또 올리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건 안 하더라도 여기 파리가 앉았을 수 있잖아. 이게 자꾸 여기 뭐 간지러울 수도 있잖아. 털이 계속 묻을 수도 있고, 고양이 털 같은 게 얼굴에 딱 들어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긁으면 바로 명상이 깨어지니까 항상 이 자세에 있다가 호흡으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하면서 손을 올려요. 이렇게. 올리고, 치우고, 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또 제가 보세요. 손이 어떻게 하는지. 손이 이렇게 항상 하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몸에 편안한 스킨십을 줘야 돼. 편안한 스킨십. 그렇죠. 하면 내 몸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타도기는 효과하고 똑같아요. 어르신이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그걸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등이 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느낌보다 누군가의 약간 보살핌을 받는 느낌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명상으로 들어가요. 자, 발이 올릴 때도 들숨하고 내리고 이렇게 가요. 자, 이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혹시나 불편하던가 하면 긁을 때는 들숨으로 손이 가야 돼요. 들숨하고 멈춘 상태에서 하고 날숨 후 하면서 내리면 돼요. 올릴 때도 들숨으로 올리고 25년 해보다 보니까 이게 가장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안 돼서 명상을 오래 못 가고 있더라고요. 자꾸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겠다. 그러면 자, 정리해 봅시다. 세 가지라 그랬어요. 처음에 내가 지금 저리고 있구나, 또는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통증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이걸 처음으로 먼저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내가 이거를 빨리 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이걸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직면하는 것이고 태풍이 오네 이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태풍을 피해야겠네 이 말이잖아. 맞죠? 음식이 있네 먹고 싶네 이 말이잖아요. 두려움이 올라오네 피하고 싶네 이거잖아요. 통증이 느껴지네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맞죠? 이게 두 가지. 이게 사티예요. 이게 윗바사나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 의식과 몸이 하나가 돼버려야 돼요. 버리기 때문에 항상 의식 가는 대로 생각이 가고 몸이 가버려요. 그래서 항상 피곤하고 힘든 마음이 올라와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 두 과정 사띠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 의식과 몸을 별개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저림이 이거 통증이 올라오네 하는 순간 사라질 수도 있어요. 움직일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띠예요. 이게 정염이고 사띠의 힘이에요. 그러면 먼저 통증. 생각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생각이 올라오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생각을 사라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생각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호흡하면 돼요. 호흡하는구나. 호흡을 한번 해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이 올라온다. 이게 아니라 명상해야지, 집중해야지. 이거 보통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 그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을 인정 안 하거든. 아이가 자꾸 뭐라 깨락하는데 너 무시해. 이게 무시하니까 아가 자꾸 우는 거야 애가.
아이가 있구나, 아이가 울고 있구나, 그래 얘가 원하는 게 있구나 라고 해야 애가 이해를 하고 안 온단 말이야. 애 집어치우고 몰라 나 몰라 이러니까 애가 자꾸 아픈 거야. 애가 자꾸 올라오는 거야.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야. 생각이 내 아이와 같다라는 거야. 생각이 어디서 올라오는 게 내 거잖아요. 그 매 순간마다 나를 돌봐야 된다. 생각이 올라왔네 이거야. 내 아이가 왔네 우네 이거잖아. 그러면 이 아이가 왜 생각이 올라왔을까 이렇게 편안하게 왜 아플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 그러면 내가 호흡 한번 할게 하면서 코로 숨을 한번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이게 생각에 대한 배려예요. 호흡으로. 그런 순간 이 생각이 점점 옅어진단 말이죠. 아이 안고 막 그러면 아이가 울고 그러면 아이가 있구나, 아이가 우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안아주는 게 이게 다잖아요. 사실은 얘기를 들어주고 안아주는 게 다잖아요. 여러분의 내면 아이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내면 아이거든요. 다 안에 내면 아이의 무의식 속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자꾸 무시하고 없애려고 하고 그걸 집어치우고 맛있는 거 먹고 없애려고 하고 오락을 보면서 없애려고 하고 게임을 하면서 없애려고 하고 드라마를 보면서 그걸 가두려고 하니까 이 아이는 자꾸 우는 거예요. 나중에 안 그렇겠어요? 이 내면 아이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맨날 그냥 여행 가는 걸로 잊어버리라고 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걸로 술 한 잔으로 담배 한 대 태우는 것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이 아이는 자꾸 배고픈 거예요. 아이가 그랬니? 힘들었니? 이게 뭐예요? 내 생각이 올라왔니? 이거예요. 내 내면이 이렇게 올라왔구나. 통증이 뭐야? 통증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통증이 있구나. 통증이 올라왔네. 이렇게. 다만 이렇게. 그러면 이 통증이 사라지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이 아이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싶어 하는구나. 하면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들어주도 코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이게 다듬는 거예요. 이게 내 아이를 보듬는 아이에게. 아이 콕 끌어안고 아이가 막 오는데 엄마가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이러면 아이가 그러면 그치? 아유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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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계속 울어요. 안 그래요? 급한 마음으로 자꾸 막 이거 내 새끼 하면 더 울어. 그래 괜찮아. 엄마가 편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어느새 잠든단 말이에요. 이게 내면아의 치유법이에요. 다른 게 내면아의 치유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자꾸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자꾸 다른 더 강력한 걸로 이거를 감아버리고 덮어버리려고 하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꾸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윗바산하고 이게 삿띠. 이게 자가 명상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을 정확하게 지켜봐주고 알아차려주고 그랬구나라고 하고 내가 고요해지는 거 하면 그제서야 내 안에 내면 아이가 고요해져요. 그럼 또 올라오잖아? 또 올라오면 또 그렇게 똑같이 하면 돼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괜찮니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소음만 해도 편안해져요. 이게 명상법이에요. 이거를 항상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뭐다? 호흡이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호흡을 알아차림하는 것이다. 그리고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러면 몸도 이완되고 정신도 이완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다리가 이렇게 저리다 보면은 손이 움직일 때 들숨이에요. 이렇게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가 손을 움직일 때 들숨. 그렇죠.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분께서 명상을 하는 장소를 집에 항상 한 장소에서 하기를 마음 내세요. 먼저 방석을 이렇게 딱 펴놓고 집이 넓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걸어가다가 자꾸 방석에 걸리고 그러면은 방석이 또 불편할 수 있으니까 다른 데 치워놓고 그리고 또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정말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 왜 어디 치워놨노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장롱 속에 딱 넣어놓고 저도 항상 방석은 장롱 속에 넣어놨습니다. 넣고 내가 할 때 딱 뺍니다. 그 자리에 딱 빼요. 왜냐하면 펴놓으면 고양이 털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앉아있다가 털 떼내다가 명상을 할 수가 없어요. 털 떼내다가 이게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계속 막 얼굴에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들러붙어가지고 흡착력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호흡할 때마다 후 하면 턱 들러붙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딱 하고 이걸 첫 번째. 이제 앉을 때는 항상 방석을 이렇게 하나나 둘 이렇게 해서 겹쳐가지고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뒤에 이렇게 엉덩이에 살이 많으신 분들은 엉덩이에 살을 약간 빼줘야 됩니다. 예, 살이 이렇게 말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돼요. 엉덩이에 살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살짝 빼서 허리가 바로 서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말리면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빼주고 그리고 이제 척추 쪽에 한 뼘 정도에 요게 딱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수리하고 요게 연결되어 있다. 대나무 하나가 이렇게 쭈삣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기 꼬리뼈라면 여기 정수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있어야 되죠. 이렇게 숙여지면 잠이 오게 되고 이렇게 또 올라가면 생각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 상태로 이렇게 있도록 이렇게 있는데 시선만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시선만. 너무 내리면 또 안 돼요. 잠이 오고 너무 올리면 생각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힘을 빼 어깨 부분에는 힘을 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편안하게 자선을 해도 편가부좌 해도 되고 반가부좌 해도 된다. 이게 이제 그 다음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손은 이렇게만 있어도 또 손등이 또 아파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여기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있다가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바꾸면 금방 또 깨어져 버려요, 선정이.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도 이렇게 항상 모든 면에서 호흡을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몸에 이제 열이 막 올라와요. 이렇게 몸이 뜨거워져요. 이 명상을 하면은 자꾸. 그래서 몸이 따뜻해져요. 따뜻해지면 또 너무 약간 덥다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또 열기가 딱 빠져나가요. 몸의 이 오장육부를 잘 관리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도 이렇게 에너지를 받는단 말이죠. 이렇게 하늘의 에너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보통 이제 자연 속이나 바다나 이렇게 숲속에 가면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한국의 대중불교가 이렇게 많이 하죠. 외국 가면 다 메디테이션 이렇게 해요. 다 이렇게 해요. 왜냐? 외국이나 캐나다나 미국에 자연이 잘 이렇게 넓고 이렇기 때문에 대자연의 기운을 많이 받기 위해서 손을 보통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자꾸 받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는 호흡을 통해서 편안하게 내 몸에 받고 세상에 또 향해서 내려준다. 그래서 깨달은 자의 이걸 수임법이라고 하거든요, 손. 그래서 깨달은 딱 그 고타마 시타르타께서는 딱 깨닫고 손의 모양이 수임법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요. 왼손을 여기 정수리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이렇게 해요. 이게 깨달은 자의 수임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지하철에 앉아 계실 때 이렇게 계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깨달으셨군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건 수행자구나, 아직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는 기회를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다. 부처님 상 같은 데 가보면은, 저 종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 상식으로, 요렇게 있는 상들이 있어요. 요거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득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요 자세를 가져요. 요게 뭐냐면,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하늘의 기운을 다 받아서, 내 모든 깨달음을 대중들에게 설하노라.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미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자꾸 받으려고 하고, 내가 집중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몸의 온도를 또 올려요.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거 지금 배우는 게. 이렇게 하면 온도가 내려가고요. 그래서 더울 때는 이렇게 좀 하면 좋고. 당연하겠죠. 겨드랑이에 바람이 나가잖아요. 이렇게 모아지죠. 추울 때는 약간 이렇게 하면 좋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에너지가 충만해지면 이렇게 또 해서 내가 세상에 내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약간 깨달음이 온다. 그럼 요렇게 가까이 이렇게. 요까지는 아니더라도 요렇게 이 정도로 건방지니까 요렇게 하면은 뭘 깨달아서 건방지니까 요렇게 살짝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해요. 명상을 하는 뭐 한 30분, 60분 우리 참선할 때도 요렇게 있다가도 요렇게 있기도 하고 또 요렇게. 근데 이거 뭘로 한다? 호흡으로 한다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으로 한다는 거예요. 목이 이제 뻐근하든가 아플 때도 있어도 호흡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호흡으로. 이렇게 하면 항상 마음이 명상하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남편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이렇게 말을 잘 듣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말을 이렇게 하면서 말 잘 듣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항상 호흡을 하면은 다 이길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반찬 맛이 왜 이러나. 그러면 조용히 알았어. 그럼 말 한마디 안 해도 주눅이 확 든다니까요. 시어머니 찌짐을 왜 이렇게 굽었노 전을. 그리고 굽으면 어머니께서 조용하게 야얘 하나 건드리면 안 되겠다. 딱 마음 먹는다니까요. 목만 한번 돌려주시면 된다니까요. 목만 한번 돌려주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